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승진이죠. 오늘은 삼성과 현대의 승진 시스템을 파헤쳐봅니다. 두 기업 모두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이지만 승진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삼성그룹의 승진 시스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은 철저한 평가 중심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상대평가 제도입니다. 동료와의 경쟁이 승진의 핵심 요소가 되는 구조죠. 매년 실시되는 인사평가에서 S, A, B, C 등급으로 나뉘며 이 등급이 승진을 결정하는 절대적 기준이 됩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사원에서 대리까지는 평균 4년에서 5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빠른 편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과장에서 차장으로 올라가는 과정은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평균 6년에서 7년이 걸립니다. 삼성의 승진 심사에서는 업무 성과가 7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실적이 곧 승진입니다. 특히 삼성은 글로벌 역량을 매우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해외 근무 경험이나 어학 능력이 큰 플러스 요인이죠. 또한 삼성 직무적성 검사인 GSAT 성적도 초기 경력에서는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합니다. 삼성의 임원 승진은 더욱 치열합니다. 수백 명 중 단 몇 명만이 임원의 자리에 오를 수 있습니다. 임원 승진 과정에서는 경영진의 직접 면접과 다면 평가가 진행되며 리더십이 핵심 평가 항목이 됩니다. 이제 현대자동차그룹의 승진 시스템을 살펴볼까요? 현대는 삼성과는 사뭇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현대그룹은 연공서열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시스템입니다. 근속연수가 승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현대자동차의 경우 사원에서 대리까지는 보통 5년에서 6년 정도 소요됩니다. 삼성보다 약간 긴 편입니다. 하지만 현대는 안정적인 승진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예측 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대그룹의 평가 시스템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혼합한 형태입니다. 동료와의 과도한 경쟁을 피하려는 의도죠. 현대는 특히 기술력과 전문성을 중시합니다. 자동차 산업의 특성상 엔지니어링 역량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자동차에서는 연구개발 부서의 승진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편입니다. 기술 인재를 우대하는 문화죠. 또한 현대는 생산 현장 경험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공장 근무 경력이 승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현대그룹의 임원 승진율은 삼성보다 약간 높은 편입니다. 약 10%에서 15% 정도로 추정됩니다. 두 기업의 승진 문화를 비교해보면 흥미로운 차이점들이 발견됩니다. 먼저 평가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삼성은 철저한 성과주의로 빠른 승진이 가능하지만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고 스트레스가 높습니다. 반면 현대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승진 경로를 제공하지만 승진 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린 편입니다. 삼성 직원들은 평균적으로 더 긴 근무 시간과 높은 업무 강도를 경험합니다.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죠. 현대 직원들은 워라밸을 상대적으로 더 잘 지킬 수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조직 문화의 차이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승진에 필요한 역량도 다릅니다. 삼성은 개인의 탁월한 성과와 글로벌 역량을 강조합니다. 현대는 팀워크와 현장 경험, 그리고 기술적 전문성을 더 중요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봉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삼성은 성과에 따른 연봉 차이가 크지만 현대는 상대적으로 평준화되어 있습니다. 삼성의 고성과자는 동기 대비 최대 2배 이상의 연봉을 받을 수 있지만 저성과자는 승진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현대는 연봉 격차가 크지 않아 안정적이지만 고성과자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퇴사율도 흥미로운 지표입니다. 삼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퇴사율을 보이며 특히 젊은 층의 이직이 많습니다. 현대는 낮은 퇴사율과 높은 직원 충성도를 자랑합니다. 안정적인 조직 문화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어느 기업의 승진 시스템이 더 나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개인의 성향과 가치관에 따라 다릅니다. 빠른 성장과 높은 보상을 원한다면 삼성이, 안정과 워라밸을 중시한다면 현대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두 기업의 구체적인 승진 사례와 임원들의 경력 경로를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또한 최근 변화하고 있는 승진 트렌드와 MZ세대가 원하는 새로운 승진 문화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승진 시스템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자, 그렇다면 실제로 두 회사의 승진 시스템은 어떻게 다를까요? 먼저 삼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의 승진 제도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능력주의입니다. 실력만 있다면 빠르게 올라갈 수 있죠. 삼성에서는 입사 후 평균 3년에서 4년이면 대리로 승진합니다. 빠른 편이죠.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진짜 경쟁입니다. 과장까지는 대부분 올라가지만 차장부터 달라집니다. 삼성은 매년 2차례 인사고과를 진행합니다.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평가하는 거죠. 이 평가는 절대평가가 아닙니다. 상대평가 방식으로 동료들과 직접 경쟁해야 합니다. S등급부터 D등급까지 나뉘는데 S등급은 전체의 10%만 받을 수 있습니다. A등급이 30%, B등급이 50%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C와 D등급을 받게 되죠. 이 등급이 승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연속으로 높은 등급을 받아야 빨리 올라갑니다. 삼성의 특징은 패스트트랙 제도입니다. 뛰어난 인재는 동기보다 2년에서 3년 빨리 승진하죠. 실제로 30대 중반에 임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능력만 있다면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경쟁이 치열합니다. 같은 팀 동료가 곧 경쟁자가 되는 구조입니다. 삼성에서는 프로젝트 성과가 매우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를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글로벌 프로젝트나 신사업 경험이 있으면 승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임원 승진은 더욱 까다롭습니다. 전체 직원 중 1%도 안 되는 인원만 임원이 됩니다. 이제 현대자동차 그룹의 승진 시스템을 살펴볼까요? 삼성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현대는 전통적인 연공서열을 중시합니다. 근속연수가 승진의 중요한 요소가 되죠. 입사 후 대리까지는 삼성과 비슷하게 3년에서 4년 정도 걸립니다. 하지만 과장, 차장으로 올라가는 속도는 삼성보다 느린 편입니다. 안정적이지만 느리죠. 현대의 인사평가도 있지만 삼성만큼 극단적이지 않습니다. 상대평가 비율이 덜 엄격합니다. 동기들이 대부분 비슷한 시기에 승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함께 올라가는 문화죠. 현대에서는 조직 내 화합과 팀워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개인보다 팀 성과를 봅니다. 특이한 점은 생산직과 사무직의 승진 경로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생산직 출신도 꾸준히 근무하면 관리자로 올라갈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현대는 장기 근속자에게 유리한 구조입니다. 10년, 20년 근무한 직원들이 대우받죠. 임원 승진도 삼성보다는 예측 가능합니다. 차장에서 부장, 부장에서 임원으로 단계적이죠. 물론 최근에는 현대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성과주의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삼성에 비하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승진 경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의 차이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삼성은 빠르고 현대는 안정적입니다. 삼성은 능력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지만 그만큼 경쟁에서 밀리면 도태될 수 있습니다. 현대는 꾸준히 성실하게 일하면 언젠가는 승진할 수 있다는 믿음을 줍니다. 어떤 시스템이 더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르니까요. 도전을 즐기고 빠른 성장을 원한다면 삼성이 맞을 수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커리어를 쌓고 싶다면 현대가 더 적합할 수 있죠. 다음 파트에서는 두 회사의 실제 직원들이 느끼는 승진 문화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두 회사의 임원 승진율은 어떻게 다를까요? 먼저 삼성전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매년 임원 승진 인원은 평균 100명에서 150명 수준입니다. 전체 직원 대비 비율로 보면 상당히 제한적이죠. 특히 부사장급 이상으로 올라가는 비율은 더욱 낮아집니다. 임원 중에서도 상위 1%만이 도달하는 영역이죠. 반면 현대자동차그룹은 어떨까요? 계열사가 많다 보니 임원 승진 기회 자체는 더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그룹 전체로 보면 핵심 계열사 임원이 되는 것과 중소계열사 임원이 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본사 임원은 삼성전자 임원만큼이나 되기 어렵습니다. 경쟁률이 만만치 않죠. 이제 두 회사의 연봉 체계를 비교해볼까요? 먼저 일반 직원 수준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임원이 되는 순간부터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삼성전자 임원의 평균 연봉은 약 5억 원 수준입니다. 부사장급이 되면 10억 원을 넘어서고 사장급은 20억 원 이상도 가능합니다. 스톡옵션까지 합치면 더 커지죠. 현대차그룹 임원 연봉도 만만치 않습니다. 평균 4억 원대로 삼성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고 경영진의 보상체계에서는 삼성이 좀 더 공격적입니다. 성과에 따른 변동폭이 크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승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는 무엇일까요?
삼성은 명확합니다. 바로 성과입니다. 프로젝트 성공 여부, 매출 증대, 원가 절감 등 측정 가능한 지표가 승진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반면 현대차그룹은 성과도 중요하지만 조직 내 영향력과 네트워크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오너 일가와의 접점이나 핵심 프로젝트 참여 경험이 승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회사 모두 글로벌 경험을 매우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해외 법인 근무 경험은 필수에 가깝죠. 삼성은 특히 미국과 중국 시장 경험을 높이 평가하고 현대차는 유럽과 인도 시장 경험을 중시합니다. 승진 탈락의 주요 원인도 살펴볼까요? 삼성에서는 명확한 성과 부족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아무리 근속 연수가 길어도 최근 3년간의 성과가 부진하면 승진은 어렵습니다. 냉정한 평가가 이루어지죠. 현대차그룹에서는 조직 적응력 부족이나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탈락 사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노사관계 처리 능력이나 협력사 관리 역량도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두 회사 모두 한 번 탈락했다고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도전 기회가 있죠. 삼성은 탈락 후 명확한 개선 계획을 세우고 성과를 내면 다음 기회에 승진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한 번 탈락 후 재기한 임원들이 더 단단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성 임원 비율은 어떨까요? 아직 두 회사 모두 개선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삼성전자의 여성 임원 비율은 약 5% 수준입니다. 글로벌 기업 평균에 비하면 낮은 편이죠. 현대차그룹은 더 낮아서 3%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제조업 특성상 여성 인력 자체가 적은 영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 회사 모두 최근 여성 리더십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죠. 삼성은 여성 인재 채용 비율을 늘리고 육아휴직 후 복귀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여성 친화적 근무 환경 조성과 멘토링 프로그램 확대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승진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직원들은 어떤 노력을 할까요? 먼저 자기 개발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MBA 취득, 외국어 능력 향상, 전문 자격증 취득 등 끊임없이 스펙을 쌓아갑니다. 또한 사내 네트워킹도 매우 중요합니다. 다양한 부서 사람들과 협업 경험을 쌓는 것이 승진에 도움이 되죠. 결국 삼성과 현대, 두 회사의 승진 시스템은 서로 다른 철학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나은지는 개인의 성향과 가치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삼성과 현대의 승진 시스템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 쪽이 더 나은 선택일까요?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최선의 선택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삼성은 철저한 실력주의를 추구합니다. 능력만 있다면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반면 현대는 안정성을 중시합니다. 꾸준히 성과를 내면 반드시 인정받는 시스템이죠. 삼성에서 성공하려면 끊임없는 자기개발이 필수입니다. 경쟁에서 뒤처지면 도태되기 쉽습니다. 현대에서는 조직 내 관계와 협업 능력이 중요합니다. 혼자 잘한다고 승진하기 어렵죠. 최근 들어 두 기업 모두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인재상 때문입니다. 삼성은 협업과 소통 능력을 더 중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 플레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달았죠. 현대는 파격적인 인사를 늘리고 있습니다. 젊은 인재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려는 시도입니다. 그럼에도 두 기업의 근본적인 DNA는 여전히 다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삼성 출신 임원들은 대부분 전문성이 뛰어납니다. 특정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많죠. 현대 출신 임원들은 균형 잡힌 리더십을 보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장한 결과입니다. 실제로 두 기업 임원들의 이력을 비교해보면 확연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삼성 임원은 평균 승진 기간이 짧습니다. 빠르면 입사 후 15년 만에 임원이 되기도 하죠. 현대 임원은 평균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집니다. 다양한 부서를 거치며 검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일반 직원들의 만족도는 어떨까요? 흥미로운 차이가 있습니다. 삼성 직원들은 성장 기회에 대한 만족도가 높습니다. 배울 게 많고 발전 속도가 빠르다고 느낍니다. 현대 직원들은 조직 안정성에 대한 만족도가 높습니다. 예측 가능한 커리어 패스가 장점이죠. 하지만 두 기업 모두 공통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밀레니얼 세대와의 소통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승진보다 워라밸을 중시합니다. 기존 시스템으로는 이들을 만족시키기 어렵죠.
삼성은 유연근무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성과만 내면 근무 방식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대는 수평적 조직 문화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직급보다 역할 중심으로 일하는 방식을 도입했죠. 두 기업의 변화는 한국 기업 문화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많은 중견기업들이 삼성이나 현대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따라하는 것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각 기업의 상황에 맞게 조정해야 하죠. 결국 중요한 건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삼성형 인재는 빠른 의사결정과 실행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불확실성을 두려워하지 않죠. 현대형 인재는 조직을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생각합니다. 당신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운가요?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평가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취업을 준비한다면 단순히 연봉이나 복지만 보지 마세요. 승진 시스템도 꼭 확인하세요. 이미 직장인이라면 현재 회사의 시스템을 정확히 이해하세요. 그래야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승진은 목표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어떤 과정을 거치고 싶은지 고민해보세요. 삼성과 현대, 두 기업의 승진 전쟁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승자는 따로 없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최고의 인재를 키워내고 있으니까요. 당신에게 맞는 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별을 따는 방법은 하나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당신만의 사다리를 찾는 것입니다.